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강의를 맡은 소영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공개 도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실기 시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실기 시험을 직접 볼 때 나오는 그런 공개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도면이 큐넷이라고 우리가 접수를 하고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에 찾아보시면 공개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개 도면에 현재 21개 공개 도면과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실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실 때 조금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그리고 모델링을 해서 직접 1시간 동안 모델링을 하는 내용들과 슬라이싱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시험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기 시험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그리고 작업 순서가 3D 모델링, 그 다음에 어셈블리, 슬라이싱 순서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주어진 도면의 부품 1번, 부품 2번을 1:1 척도로 3D 모델링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수치가 A나 B에 대한 수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부품 1번과 부품 2번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차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품 조립이 정확한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차가 들어가야 될 사이즈를 임의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거기를 A하고 B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해당 부위의 기준 치수와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하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차 부분을 최대한 1mm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야지만 그 두 개의 부품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면과 같이 지정된 위치에 부여받은 비번호를 모델링을 각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델링을 한 다음에 내가 부여받은 그런 비번호 자체를 꼭 각인을 하셔야지 우리가 출력을 해서 합격이 가능하신데요. 이런 비번호를 누락을 하시게 되면 다 잘 해놓고도 마지막에 그런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번호를 꼭 각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부품의 도면과 같이 1:1 척도로 조립된 상태로 어셈블리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조립해야 될 그런 부품 1번과 부품 2번 같은 경우가 각각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조립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스케치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아예 조립이 돼 있는 상태로 스케치를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각각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직접 바로 조립이 돼 있는 상태로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서 조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별다른 어셈블리 기능 없이 조립이 돼 있는 상태로 모델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도면과 같이 부여받은 비번호가 꼭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립된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파일을 저장할 때 기본 확장자, 이런 직접 사용하고 있는, 수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본 확장자죠. 우리가 전 시간에 퓨전 360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퓨전 360의 기본 확장자인 F3D 파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P라고 해서 스텝 확장자를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퓨전 360에서 익스포트로 해서 F3D 파일을 저장하듯이 거기 똑같은 메뉴에서 스텝 파일을 직접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작업을 위한 또 STL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용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론 시간에 많이 배웠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가 모델링 한 것을 그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까지가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확장자를 STL 파일로 가진 그런 출력용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역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명 같은 경우는 부여받은 비번호로 저장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저희가 그 부여받은 그 비번호로 해서 우리가 파일명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슬라이싱이 있는데요. 실제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출력용 파일까지 만들었다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파일을 G코드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시험장마다 다 그 장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 그 시험장 같은 경우는 뭐 신도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장은 큐비콘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내가 접수한 그 시험장에 있는 그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서를 선택을 해서 그 슬라이서에서 우리가 그 G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시험 전에 그 감독관이 그 각 시험 보시는 수험자들에게 그 프린터를 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의 기종을 꼭 아시고 그 프린터에 맞게 슬라이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 슬라이싱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들어간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슬라이딩에서 그 슬라이싱을 했을 때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에 되도록 그런 설정 값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싱을 할 때 그 미리 보기, 가상 적층 뷰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가상 적층 뷰를 확인했을 때 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로 출력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장마다 좀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또 감독관들마다도 다 틀리고 조금씩 달라서 이게 감독관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그런 여부들은 그런 시험장에 문의를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까지 끝나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출할 파일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우리가 8개의 파일을 저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2022년부터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가 돼서 파일을 4개만 저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A 모델과 B 모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모델들을 각각 저장을 했었는데 이번 그 2022년도부터는 어셈블리 모델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험자가 사용하는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 그런 이제 우리는 퓨전 360을 배웠지만 어떤 시험장은 뭐 인벤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솔리드웍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용 프로그램에 맞는 확장자의 파일을 하나 저장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할 수 있는 스텝 파일 어떤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표준 파일인데 그런 그 스텝 파일 하나를 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수 있는 출력용 STL 파일을 하나 저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가 사용할 그 프린터에 그 슬라이서를 통해서 G코드를 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4개의 파일을 그 주어지는 USB에 담아서 그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같은 경우를 4개를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라든가 실격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가상 적층뷰로 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각인을 할 때 내 수험 번호를 너무 얇게 각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슬라이서에서 그냥 기본 보기에서는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게 그 슬라이싱 해서 가상 적층 뷰를 보고 직접 출력할 때는 그 노즐의 그 간격보다도 너무 얇게 돼서 그 수험 번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슬라이서로
그 G코드로 저장을 하시기 전에는 가상 적충비로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저장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러한 그 파일들 4개를 저장을 하시는 게 그 1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하러 가게 되는데요. 출력을 하러 간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다시 파일을 제출한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1시간 이내에 그렇게 확인을 꼭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는요. 일단은 그 오작이나 실격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실격이라든가 이런 시험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확인을 해보고 가서 우리가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해서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 감독위원이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또 실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또 실기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접수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험장에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모델링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그 생각됐을 때는 그 시험장에 그 노트북 지참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 그냥 보통 때 사용하시던 거를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꼭 7일, 시험 시작 전 7일 이전에 그 시험 보기 7일 이전에 그 공장 초기화 형태로 완전히 포맷을 다 하시고 거기에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만 딱 설치를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되면 현장 그 시험장에서 그 검사 프로그램으로 그 컴퓨터를 가져가신 노트북을 돌려봐가지고 그 전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독이 된다면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험자가 지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장에 있는 PC를 다시 이용을 하고 싶으면 시험 시작 전에 또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새로 지참한 그런 노트북 같은 경우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로 작업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작에 잠시만 보시게 되면은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설정상에서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슬라이싱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비번호 각인이 누락된 경우 또 다른 비번호를 각인한 경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번호 각인에 지정된 위치에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그 오작으로 확인이 돼서 뭐 감점이라든가 최대 실격까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번호 각인에 대한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은요. 이렇게 공개 도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개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면 자체가 원래는 21년도까지는 이 도면에 수치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공개 도면이 나오면서 이런 수치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가능할까 또 연습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2021년도에까지 나와 있던 수치가 있었던 그런 공개 도면이 아직까지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수치를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그 1번 모델, 2번 모델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된 상태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조립되어 있는 거를 출력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조립되어 있는 모델이 이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꼭 움직일 수 있게 공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는 이런 공개 도면이 21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공개 도면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공개 도면 내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마다 또 시험을 보는 날짜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게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21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만 하신다면 이런 그 시험장에서 모델링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델링 1시간이 끝나게 되면은요. 시험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부여되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시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지에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는 작업 순서가 첫 번째 3D 프린터 세팅,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후처리 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프린터 세팅에 이런 노즐이나 베드 등의 이물질 제거하는 부분들, 그리고 필라멘트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런 소재 이상 여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베드 레벨링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베드 위치가 잘 잡혀져 있는지, 또 레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잠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프린터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험장은 그 시험 전에 대부분 잘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런 부분들은 세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용 파일만 우리가 이제 총 4개의 파일을 저장을 했을 때 출력용 파일 그런 G코드만 이제 수험자에게 그 부여가 되는데요. 그 수험자가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부여된 프린터에 가서 직접 입력을 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슬라이싱 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그 2시간 이내에 이런 그 출력이 끝나게 되면은요. 대부분 출력물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외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정말 그 잘 출력이 되지 않고 중간에 뭐 하다 보면은 베드에서 이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출력을 걸어야 하지만 시간이 안 될 그럴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닥에 잘 붙여서 출력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감독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후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처리하는 동안 그 가지고 간 그 공구를 이용을 해서 뭐 지지대가 만들어졌으면 지지대라든가 또 그런 그 공차 부분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지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닥 고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떼어내고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품질은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꼭 품질이 나와야 돼서 막 그 지지대를 제거한 부분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후처리를 한다고 줄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 감독관에게 제출하면서 시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 전 상태로 그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감독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걸로 그 2시간 동안 하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그런 수험자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3D 프린터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론 시간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참을 해서 가는 공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공구들도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구들을 사용할 때 그런 꼭 보호장갑이라든가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서 착용을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격 요건에 이런 서포터를 제거하지 않고 제출한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제거 안 하고 제출하게 되면 실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지지대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임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직접 출력을 해서 우리가 확인도 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 지지대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붙어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깨지거나 부러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도 실격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하시면서 후처리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시험 그 공개 도면을 확인을 해보면서 그런 시험을 보시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도면 중에 하나를 그 모델링하는 방법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슬라이싱하는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그 가져온 공개 도면은요, 14번 공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있는 공개 도면을 그 구하셔서 직접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공개 도면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1번 모델과 2번 모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A와 B에 대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델링은 정답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델링을 하던 간에 동일한 모델만 만들면 되고 동일한 수치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나 또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방법도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분이 하신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더 빠른 부분이라든가 또 이게 좀 더 편리하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모델링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되시고 기존에 디자인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해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또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시간 동안 그 모델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나 B에 대한 공차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시험지를 받으시면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죠. 이게 맞물리는 부분이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맞물리는 부분에서 이 A 부분이 그 수치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지가 주어지니까 그 시험지에다가 직접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시작하실 때 스케치를 아예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그 A 같은 경우는 이 1번 모델의 그 돌아가는 축 부분, 그 부분에 그 원의 파이수인데요.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2번 모델에 보시면 이런 슬롯 형태에서 이 슬롯 형태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슬롯의 그 크기, 반지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 2 곱하기 R3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R3이 반지름이니까 이게 파이수로는 6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1번 모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5파이, 그래서 최대 공차 1mm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대 공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작게도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프린터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대 값으로 해서 우리가 공차를 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6파이로 우리가 확인이 됐다면 실제로 A 쪽은 5파이로 우리가 그 시험지에다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또 그 2번 모델에서 어디 부분에서 돌아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조립이 되어 있는 이런 그 3D 모델이 조립이 되어 있는 모델을 보게 되면 축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2번 모델의 그 8mm 간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B 부분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치보다 작게 들어가야지만 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개 도면을 받아서 이런 그 수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은요, A나 B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그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도면을 좀 자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루에 1개씩, 2개씩이라도 꼭꼭 연습을 해보시면서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런 그 공차가 들어가야 될 A나 B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 점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지에다가 미리 해놓으시고 우리가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주서라고 해가지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3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제로 이런 스케치나 도형 자체에서 이런 수치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령 중에. 그래서 못깎기라든가 못대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필렛이나 챔퍼에 대한 값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C3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를 먼저 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어디인가. 그래서 이런 못대기가 C3으로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빼먹게 되면 또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제일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시험지에다가 또 슬라이싱 할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사용할 프린터 기종이 어떤 건지를 또 써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파일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퓨전으로 잠깐 알아봤었는데요. 이렇게 퓨전 창이 열리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장을 하지 않고 시작을 일단은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로컬에다가 파일 4개를 저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컴포넌트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1번 모델과 2번 모델을 그냥 하나의 스케치로 시작을 해서 같이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먼저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모델과 2번 모델에 대한 그런 컴포넌트를 직접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1번 모델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를 보시면서 공개 도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려 나가실 때 A에 대한 그런 공차에 대한 수치를 먼저 적용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 퓨전 360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속 조건을 다 정상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런 형상 구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형상 구속만으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치로 구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사진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치들을 다 주게 되면 이런 수치 구속까지 해서 완전한 구속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전부 다 완전히 된다고 한다면 이 프로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선 자체가 그냥 파란색 선이 아니라 검정색 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구속이 완료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구속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런 구속 조건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해보시면 이런 구속들도 찾아가시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걸리는 구속도 있지만 내가 직접 구속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탄젠트 구속 같은 경우 이런 접선이나 접하는 호나 이런 원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탄젠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한 번씩 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게 되고요. 스케치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바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도면에 있는 수치대로 이제 바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에 우리가 스케치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바디를 만드시는데 제가 또 바디를 만드는 방법에는 실제로 익스텐트에 디스턴스로 할 때 메저먼트라고 해서 거기 홀랭스라고 해서요. 전체 길이를 시메트릭,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중간에 파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또 만들어줘야 될 부분들이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또 역시 중간에 그 공차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공차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수치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격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리 조금 먼저 해보시는 거를 먼저 이런 공차 부분을 해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차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출력했을 때 이 공차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잘못 들어가게 되면 붙어서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모델을 하면서 또 그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챔퍼 같은 경우를 꼭 실행을 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도면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 나와 있는 그런 수험 번호를 각인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텍스트로 내 수험 번호를 각인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크기는 그 맞게 해주시되 좀 타입페이스에서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굵기를 좀 굵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각인을 하신 다음에 역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음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마이너스 1mm 정도 이렇게 해서 음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음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출력할 때 충분하게 그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요. 2번 모델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 스케치를 할 때도 시작을 할 점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을 하되 그 1번 모델과 2번 모델이 중심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같은 평면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번 모델이 지금 꺼져 있어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1번 모델을 살짝 켜게 되면 여기 지금 2번 모델 스케치의 그 슬롯 사이에 슬롯 안에 들어가서 이 중심축, 같은 중심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치를 하면서 역시 구속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속을 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가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바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바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에 잘라내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트루드를 할 때 시메트릭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해서 동일한 크기로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안에 팔 때도 또 동일하게 그런 수치로만으로서 동일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컷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그 못되기에 대한 챔퍼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번 모델도 완성을 한 다음에 1번 모델과 2번 모델을 같이 켜게 되면 실제로 두 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도면 자체에서는 그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 자체가 이 안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면 공차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붙어서 출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동 명령을 통해서 약간 그 움직여 준다거나 또 내가 출력 방향 쪽으로 좀 열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 그 퓨전 360 화면으로 가서 제가 모델링 해놓은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전 360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방금 보셨던 내용들을 제가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스케치한 것을 먼저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모델 스케치한 건데요. 이렇게 구속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좌측에서 브라우저를 보시게 되면 스케치 1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스케치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빨간색 자물쇠 모양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구속이 잘 잡혔다는 것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실제로 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잠시 그 이동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도면상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통해서 살짝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델링이 끝났다면 그 상태에서 공차가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런 그 메뉴 중에 섹션 아날라이저라고 인스펙트의 메뉴에 섹션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클릭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면 쪽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공차가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그 간격이 잘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공차 부분들이 이렇게 잘 확인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공차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각인까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로컬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저장을 하실 때 우리가 이 브라우저에서 최상단에 있는 이 그 브라우저 최상단 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익스포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익스포트라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 파일 네임을 뭐 수험번호가 02번이면 2번 써서 보시면 타입에 보시면 이제 퓨전 파일이 있고 그 퓨전 파일 말고 또 스텝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퓨전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데스크탑 뭐 바탕화면에다가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그 폴더를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익스포트로 해서 F3D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익스포트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스텝 파일이 아니라 F3D 파일이 아니라 스텝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또 익스포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저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출력용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최상단 브라우저 최상단 메뉴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익스포트가 아니라 세이브 에즈 메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세이브 에즈 메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이브 에즈 메시에 대한 창이 열리게 되고 포맷은 우리가 그냥 STL의 바이너리로 선택을 하시고 뭐 유니트 타입은 밀리미터 원 파일로 해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또 이런 창이 열리게 되고요. 바탕화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폴더에다가 파일명 02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이 지금 현재 시험장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들 중에서 우리가 신도 프린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 슬라이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파일을 이렇게 먼저 세 개를 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신도 슬라이서를 이제 그 실행을 시키시면은요. 이런 슬라이서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신도 슬라이서입니다. 이런 신도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UI가 조금 뭐 다른 프로그램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슬라이서가 열리게 되고요. 이 슬라이서를 처음 열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프린터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링 연습만 계속 하다 보면은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링 연습은 되게 많이 됐는데 정작 뒤에 가서 프린터로 출력해야 될 기종이나 프린터를 슬라이서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슬라이서를 열게 되면 그 프린터의 기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설정에 가시면 프린터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설정에 가시게 되면 프린터 모델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신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장에 있는 기종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사용할 프린터의 기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다른 뭐 같은 신도거니까 괜찮겠지 하고서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베드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그 부여받은 그 장치의 기종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DP101이면 DP101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DP101 하고서는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베드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설정한 그 장치의 그런 슬라이싱이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보통은 이렇게 그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전용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린터 모델만 설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데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갔을 때 신도 프린터가 아니게 되면 또 프린터마다 각각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터가 설정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을 이제 STL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나 이쪽 파일의 모델 불러오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아이콘에 있는 로드를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화면에 02번에 있는 STL 파일을 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드 위에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그 프로그램들마다 마우스 조작법이 조금씩 또 틀린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360도로 돌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에 올려놨을 때 이 부분이 출력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줄 수가 있고 또 지지대가 또 얼마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설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슬라이서가는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도 미리 회전을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슬라이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슬라이서에서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우측편에 있는 그 아이콘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통은 이런 그 위치 이동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확대 축소하는 그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고요. 이제 회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휠이 빨간색은 X축이고 이런 녹색은 Y축, Z축이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변을 바닥에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돼서 불러왔다면 이쪽 그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을 바닥에다 놓고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뭐 90도로 맞춰서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90도로 잘 안 맞은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베드에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베드에 정확하게 잘 붙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모델을 불러와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 될지를 먼저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출력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드에 간편 모드와 고급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다가 우리가 조금 그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슬라이싱 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있는 그냥 간편 모드로 먼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편 모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세팅을 눌러 보시면 간편 모드에는 그 대략적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력 설정으로 해서 기본 속도로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재질, 그다음에 카트리지, 그다음에 그 서포트. 그래서 우리가 이 출력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베드 고정은 레프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부분에 그런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생성 위치에 이런 그 모든 곳 정도는 우리가 이 간편 모드에서 서포트 설정 정도는 해놓고 우리가 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곳으로 해놓으시고요. 베드 고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거의 신도나 다른 큐비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슬라이서에서 기본값으로 거의 레프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 모드에서도 베드 고정 부분은 그 레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슬라이싱 할
할 수 있는 설정이 끝나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그 아이콘들 중에서 레이어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출력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먼저 해보는데요.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 우측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이 발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를 미리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런 서포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켜서 베드의 이런 아래쪽에 이런 베드 고정 부분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지 또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특히나 이 각인된 그 수험번호가 잘 각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 가상적층뷰에서 보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슬라이싱이 완료가 됐다면 우리가 저장을 하시는데 파일에 가시면 G코드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G코드를 02번 폴더에다가 02.G코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4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신도 프린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모드에서 고급 모드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간편 모드를 고급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세팅을 열어보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기화를 한번 눌러서 우리가 초기화된 상태에서 설정을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품질이나 외곽 쪽에서는 레이어 높이, 그래서 한 층 한 층 내가 얼마로 쌓을 건지 그런 적층 높이를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 같은 경우는 외벽의 두께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설정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일단 출력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는데 그런 가상 뷰에서 시간이 1시간 20분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적층 높이 같은 경우는 0.1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0.2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벽 두께도 0.8. 그다음에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도 같은 경우는 전용 필라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온도라든가 압출량은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같은 경우는 모든 곳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해보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밀도를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 고정도 보시게 되면 베드 고정 타입의 레프트냐 브림이냐 스커트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거의 레프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걸로 하다가 괜히 베드에서 출력하다 이탈을 하게 되면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레프트로 하시고요. 브림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브림은 후가공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레프트로 해놓고 출력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부 채움 같은 경우도 맞춰져 있는 기본값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이게 모델에 따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설정을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필라멘트 후퇴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필라멘트 후퇴 기능 같은 경우도 항상 켜놓고 우리가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거의 기본값은 켜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 설정도 적용해가지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적층 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 위쪽에 보시게 되면 출력 시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6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 감독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1시간 20분 이내에 슬라이싱이 됐습니다. 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까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대비해서 이론 부분과 실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나 실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조금 더 다른 매체를 통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충분히 그 기능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